안녕하세요. 손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음성 난청산재 신청 방법, 절차, 보상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산재질병보상센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명인 만큼 오늘 소음성 난청산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음성 난청산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으로는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소음 작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의 정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산재에서 인정하는 난청의 기준은 한쪽 귀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으로는 중이염이나 고막 현공 등 다른 사유로 인해 발생한 난청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음성 난청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산재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 역시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 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기본 신청서로서 장애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청력 진단 진단서 및 결과지입니다. 청력 손실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진단을 통해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에 대한 자료로서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대보험 자료나 사업주가 발행한 근무 이력서, 경력 증명서와 같은 자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소음성 난청을 포함한 산재 청구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회사를 했다면 마지막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내에서도 재활보상부 또는 재활보상 2부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소음성 난청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소음성 난청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산재는 소멸시효가 5년이며 이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비인후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음성 난청산재를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음성 난청산재는 크게 5단계의 절차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및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난청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해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청력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급여 청구서를 포함해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결과지, 그리고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 자료 등 산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보완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절차는 소음성 난청 여부 판단을 위한 3번의 특별진찰 절차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 산재가 접수가 되면 소음성 난청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으로 2주간 3회에 거쳐서 특별진찰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차인데요. 업무 관련성 평가 면담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진찰 이후에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을 판단하기 위한 면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면담 절차를 통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료를 검토하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차는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방금 말씀드린 절차가 끝나면 내부 심사를 통해 공단에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소음성 난청산재 절차는 이와 같은 5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꼭 노무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다소 복잡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소음성 난청 산재는 유산 사례에서 다수의 산재 승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에 훨씬 수월하고 또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안정성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는 특히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에 대해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며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는 산재 처리를 위한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업무 관련성 평가 면담 절차에서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담 절차에서 제 근로자분의 주장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외에도 절차마다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불수인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최초 접수를 통한 승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가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이 지급되나요?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이 되면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급부터 3급은 연금,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보상금이 얼마인지는 장애보상 일수표에 기재된 급수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지급 일수와 해당 재근로자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음성 난청 산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터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청은 근로자분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인지하고 산재를 신청함으로써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다일로엔 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